대한민국 국민이 17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아야 이 나라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을 겨우 따라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불과 55년 전인 1970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무려 17배. 스웨덴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피해가며 공장을 온전히 보존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완벽한 복지국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가를 반영한 실제 살림살이 기준으로 스웨덴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습니다. 도대체 이 55년 동안 두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웨덴이 주춤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부를 나누는 것에만 너무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복지 제도를 굴리려다 보니 세금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976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삐삐롱 스타킹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무려 102%라는 황당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번 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던 거죠. 결국 견디다 못한 가구 공용 이케아의 창업자를 비롯해 나라의 부를 키워야 할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가진 것을 억지로 지키려다 터졌습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기네 화폐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무려 50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리수는 완전히 실패했고 은행들은 줄줄이 망해 국가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여파로 스웨덴 자동차의 자존심이었던 볼보는 미국 포드를 거쳐 중국 지리자동차로 넘어갔고, 또 다른 명차 사브는 아예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가진 게 없어 지킬 것도 없었던 한국은 오직 새로운 부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 앞에서도 한국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350만 명의 국민이 장롱 속에 넣어둔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았고, 정부는 대기업들의 중복 투자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은 미래 산업을 향해 무섭게 질주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연구개발, R&D에 쏟아붓는 돈은 전체 경제 규모 GDP 대비 5.13%로 스웨덴을 가볍게 제치고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자동차와 배터리 주도권을 잃고 방황할 때 한국은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을 키워냈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이대로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스웨덴 역시 살기 위해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스웨덴은 2005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과도한 복지 비용을 줄이고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영역에도 민간 자본과 영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체질을 바꾼 겁니다. 그 결과 원격 의료 스타트업인 크류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업들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우리가 알던 평등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슈퍼리치들이 급증했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등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이 심해진 거죠. 그럼에도 스웨덴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웨덴 경제를 이끄는 거대 가문 발렌베리 덕분입니다. 이들은 주식 하나당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통해 핵심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대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80% 이상을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합니다. 대를 이어 철저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기까지만 해도 편법 상속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로 삐걱거리는 한국 재벌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17배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따라잡은 한국의 무서운 역동성. 그리고 복지병에 걸려 알아누웠다가 시장 친화적인 개혁으로 돌파구를 찾은 스웨덴의 반전 스토리. 이 두 나라의 55년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운일지 몰라도 부자로 살아남는 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실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뤄놓은 성과를 지키고 나눠받는 데만 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너구리였습니다.